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1라운드 3경기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각 팀들이 한창 1라운드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벌어졌던 1라운드 2경기에서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네, 역시 좀 TV 바둑의 의외성일까?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사이버로와 상주 곶감의 1라운드 3경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오더를 보면 역시 만만치 않은 매치가 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상주 곶감은 뭐 아주 자타공인 1등을 노리는 팀이고요. 사이버오로는 신생팀임에도 불구하고 강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크호스로 뽑히는 팀입니다. 네, 디펜딩 챔피언과 신생팀의 대결입니다. 먼저 팀 소개와 오더표 보면서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네, 신생팀이 3팀이나 출연을 했습니다. 네, 사이버오로 또 KH에너지, 삼척 해상 케이블카 세 팀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네. 지금 사이버오로와 KH에너지 신생팀임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KH에너지 일지명을 보면 조치훈 구단이 내정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강한 팀이고요. 또 사이버오로 선수를 보시면 정말 속기에 능한 선수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팀 면면을 살펴봐도 올해 시니어 리그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1라운드 3경기 상주 곶감과 사이버 오로의 대결입니다. 1구 김기현 선수와 선웅욱 선수의 대결. 사실 제일 보고 싶은 경기이기도 하고요. 네. 보면 이제 사이버오로는 약간 오더를 좀 정통파 스타일로 냈습니다. 선호 선수가 이제 1국에 나왔는데 네. 김기현 선수가 물론 작년 MVP이긴 합니다만 서봉수 구단을 제치고 1국에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김기현 선수를 믿는 감독의 믿음이 보여집니다. 네, 3국까지 동시에 즐기실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역시 1국을 주력적으로 중계를 해드릴 예정인데 이 선웅욱 선수와 김기현 선수가 2승 2패로 상대해 준 적은 5대5예요. 네, 토론이 4판을 뒀는데 처음에는 선호 구단이 2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2승은 또 김기현 선수가 거두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오늘 대구 좀 결승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팽팽할 1라운드 3경기입니다. 두 팀의 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1라운드 3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시니어 리그의 첫 발을 들인 사이버오로 그리고 작년도에 우승컵을 들어올린 상주 곶감. 과연 1라운드를 어느 팀에서 가져가게 될까요? 네, 3국입니다. 나종훈 선수와 백성호 선수의 대결. 사실 2017 시즌에 바뀐 게 있다면 오더제라는 점인데요. 네, 작년 시즌에는 이제 지명 간 대결이었는데 올해는 자유 오더제로 네. 누가 둘지 오더를 이제 펴봐야지 알게 됩니다. 네, 2국에서 만난 서봉수 선수와 정대상 선수입니다. 네, 정대상 선수는 이제 작년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전투에 굉장히 능한 선수고요. 네, 30분에 40초 촐기 5회가 주어지는 시니어 리그입니다. 네, 두 팀 간의 승패의 키가 될 것 같은 1국입니다. 네. 선웅욱 선수와 김기현 선수의 대결. 이 대국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이대국뿐이 아니라 올 시즌에 역시 키는 김기현 선수가 쥐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작년처럼 굉장히 좋은 성적 거두면 역시 1위 후보팀다운 성적을 내겠지만 2년차 징크스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2년차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그 팀도 위기에 빠질 수 있겠습니다. 사실 첫 해 우승을 하고 또 이제 2년째 네. 연패를 하게 된다면 3연패까지 어렵지 않은데 네. 연패를 하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되면은 이제 서로 간의 전력도 많이 알게 되지만요. 특히 뭐 김기현 선수 같은 경우 작년 3지명으로 좋은 성적 거두고 포스트 시즌에서는 더 좋은 성적 거뒀죠. 네. 근데 깜짝 성적을 내는 선수들이 다음 해에서 이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른 그럼- 팀도 경계를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그렇겠죠. 역시 첫 시작이 중요하겠네요. 네. 네, 흑이 지금 쓰는 포석은 최근에 많이 두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중국식 포석 아주 전통적인 포진인데요. 다만 좀 선호 구단이 여기 바로 들어간 게 이치로 없습니다. 김기현 선수는 이제 침착하게 어떤 실리를 차지하고 좀 타결을 하는 그런 유형이고, 뭐 선호 구단은 다양한 별칭이 있습니다만, 뭐 손오공 혹은 뭐 석강패 네, 뭐 이런 전투에 맞는 네. 그런 별명이 많죠. 아무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손오공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잘 이제 모르시지만 또 선호 구단에 또 숨은 별명이 하나 더 있는데 삼초서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 3초서요?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모든 수를 3초 안에 둔다라고 해서 삼초서라는 아, 별명이 있는데요. 요즘엔 조금 제가 작년 때 보니까 한 5초 서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약간은 느려지셨어요. 네.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사이버로 팀이 굉장히 속기 선수로 네. 구성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 중에 제일이 아마 선우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뭐 정대상 선수와 나정호 선수도 역시 전투형의 뭐 천재형 기사들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구성이 어떻게 나왔냐? 역시 감독님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이버로의 유건재 감독님도 이 별칭이 뭐냐면은 유묘수입니다. 묘수를 아주 굉장히 많이 두시는 아, 분이어서 유묘수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이 전투를 워낙 좋아하니까 선수들도 전투형 선수들로 좀 선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 또 상주꽃감의 박성수 감독은 뭐 굉장히 안정적인 기풍을 가졌거든요. 좀 차분한 기풍을 네. 가진 선수들을 선택을 네. 했고요. 또 성품도 굉장히 또 인자하시고 또 여러모로 봐서 안정적인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작년 우승 전력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두 팀의 감독님과 팀 성향, 선수들까지 뭐 판이하게 좀 다르다, 반대 성향을 갖고 있다 이거 볼 수가 있습니다. 대국 내용도 그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돌리는 김기현 선수네요. 일단 뭐 선욱구단이 흑이라면 뭐 다짜고짜 싸울 텐데 일단 백을 잡고서는 상대에게 좀 맞출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난타전이 이제 펼쳐지지는 않겠지만 근데 김기현 선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살살 잘 도망쳐야 되는 마치 술래잡기 같은 바둑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두 칸 협공을 네. 했는데요. 네. 이제 보통은 이제 구침을 선택을 하지만 네, 흙이 벌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아래쪽의 흙의 모양이 양쪽으로 펼쳐진 모양이 되죠. 네, 바둑에서 이런 모양을 제일 좀 좋은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양을 지우기 위해서 협공을 했고요. 그냥 귀를 파네요. 네, 지금 이 형태가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알파고의 바둑을 보면 협공이 없어요. 알파고 바둑은. 그냥 네. 붙임만 있나요? 네, 상대가 걸치면 무조건 굳힙니다. 어, 네, 지금 이제 바로 들어가서 이제 전투를 시작을 하고 있네요. 좀 이거는 일단 기본형을 두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백은 집이 있고 흑은 집이 없죠. 반대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구도인 것 두 같습니다. 점이 외로워지네요. 네. 자, 이런 모양에서 이제 김기현 선수가 이제 고민을 하겠죠. 수비형으로 둔다라고 하면은 조금 안정감 있게 둘 테고요. 뭐 이쪽으로 둔다면 이제 맞받아친 유형입니다. 네, 맞받아 쳤습니다. 아, 붙여서 네, 그냥 통으로. 정말 이거는 이제 노골적으로 나 지금 우측에 있는 두 점 잡으러 갈래. 네, 네, 노골적인 선언입니다. 이런 게 바로 선웅 네. 선수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다만 이런 형태가 이제 바둑 팬들도 이제 선호 구단의 바둑을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다만 선호 구단의 바둑을 흉내내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술기도 뒷받침이 돼야 하고 네. 그리고 감각도 좀 타고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일단 뭐 수익기가 세야 되죠. 선호 구단의 수익기 능력이 뭐 어마어마하죠. 얼마 전에 제가 우연찮게 옛날 79년도 바둑 잡지를
봤습니다. 아, 도대체 몇 년 전인가요? 근데 거기에 이제 손옥섭님이 나오시고 네. 사이보르의 유건재 감독님 몇 네. 분이서 이제 대담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대담의 제목이 뭐냐면 조은현 왜 이렇게 강한가? 네. 79년도니까 조은현 구단의 전성기였던 그렇겠네요. 시절이시겠죠. 그래서 그걸로 하는데 이제 선욱 구단이 이제 조은현 구단과 대국을 한 거를 이제 자전 해설을 하면서 조은현 구단이 돕았더니 이런 면이 참 강하더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대담 프로였는데 이제 선욱 구단이 한 50수 정도의 수익기를 아주 어려운 장면에서요. 그거로 이제 변화를 보여준 겁니다. 아, 네. 이제 거기 계시던 모든 프로 기사들이 다 감탄을 하면서 왜 안 뒀냐 이렇게 잘 수익기를 하는데 선욱 구단이 조은현 구단하고 둬서 겁냈다. 네. 그만큼 이제 강자하고 두면은 겁이 난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수일기처럼 안 될 네. 수도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느낀 게 역시 저도 그 내용을 이제 바둑질 보고 본 건데 선욱 구단의 수익기 능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느꼈습니다. 네. 그런 대담 프로그램 요즘에 생겨도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누구 왜 이렇게 강하니? 솔직해도 네. 왜 강한지 물어보라. 말해봐. 이러고 그래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외에 또 강한 기사들이 모여서 좀 이렇게 탐구를 하면 네. 시청자분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바둑 내용은 이제 싸울 듯 하더니 지금 김기현 선수가 약간 좀 회피를 했어요. 원래 이쪽을 이제 아래쪽을 백에게 내주고 일단 빵따름 2개로 이제 타협을 봤는데 이게 좀 이타협은 어떨까요? 네, 근데 이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선호 구단에게 이 빵따름을 지금 뭘로 보고 있느냐 나중에 보통 빵따름은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선호 구단은 뭐 한 집 내고 봐도 어떻게 사냐 곤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이 어느 정도 백도 정리가 됐기 네. 때문에 그렇죠. 원래 흙은 빵따름을 했는데 실은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버텨서 뒀으면 더 어려운 전투입니다. 네. 김기현 선수가 지금 장기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가 지금 상대 전적이 2승씩을 네. 서로 거두고 있는데 이 90년대에는 네. 선우욱 선수가 2승을 가져갔고 2000년대 와서는 또 김기현 선수가 2승을 네. 가져왔어요. 이 두 선수 모두 굉장히 뭐 바둑 팬들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기사죠. 선우 구단도 2000년 넘어가서 첫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네. 이 김기현 선수도 굉장히 노력형 기사입니다. 지금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김기현 선수가 길러낸 프로기사 후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실 김기현 네. 선수가 길러낸 여자 선수들도 굉장히 네,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 후배 중에서도 김기현 문화생들이 네.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굉장히 속기에 능하고요. 전투를 즐기는 그런 유형의 기사이긴 한데 좀 실리를 좀 더 밝히는 실리를 원하고 선우 구단은 좀 돌을 좀 파괴력 있게 공격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하나 자. 막아두고 한 칸을 띄었습니다. 네. 자, 좀 이쪽을 파괴를 한 건데요. 아마 지금 김기현 선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집이 모두 지금 이제 파괴가 된다면 흙의 집의 모양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 집이 깨지면 백은 이쪽과 이거 2개밖에 없죠. 근데 네. 이거는 큰 집이 아니니까 백의 이 모양 하나로 4군데를 다 견뎌내야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김기현 선수는 지금 아래쪽에 첫 번째 빠르게 좀 승부를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선욱 선수가 2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을 두고 그냥 안전하게 그냥 넘겨주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두고 좀 장기전으로 가는 거죠. 두 번째는 역시 차단해서 일단 공격적으로 가는 건데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 돌을 만약에 잡지 못한다면 정말 백이 이쪽에 껍데기만 남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호 부담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붙였는데요. 네.
지금 등수는 어떤 네. 의미일까요? 이건 이제 우리 상대에게 좀 맡긴 것 같은데 늘게 되면 좀 어차피 이 잡으러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전히요? 안전하게 두는 방법이 있고요. 네, 조금 안전책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두 선수의 초반전 보고 계신데요. 신생팀 사이버오로 그리고 디펜딩 챔피언이 상주곡감의 두 감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경기 치르시는데 안녕하세요. 감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라운드를 치르는 상주곡감의 박성수 감독님부터 좀 답을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선수들은 오늘 대회를 위해서 어저께 최선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전부 노력해 왔고요. 오늘 또 좋은 컨디션으로 아주 좋은 바둑을 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저희 선수들을 믿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로의 유건재 감독님. 네, 뭐 결국 이제까지 해왔듯이 그 시즌답게 그간에 갈고 닦은 거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것이 오늘의 관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감독님들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뭔가 내공이 느껴지는 팀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유건재 감독님께서는 저희 개막식에서도 굉장히 고승처럼 여유 있는 그 멘트를 날리셨는데요. 올해 사이버로의 좀 팀의 목표 성적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야 뭐 누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지금 얘기했듯이 평소에 그 저희 기량을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만은 특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면 모든 중심이 서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그 서울의 어떤 자긍심이라고 할까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노심초사하는 면도 있습니다. 네, 그 팀의 그 선수들 구성이 굉장히 속기에 능하고 이게 싸움에 능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감독님도 원래 싸움에 좀 능하시잖아요. 어떻게 일부러 이렇게 선발하셨나요? 옛날에 뭐 그런 네. 쪽이라고 제 평을 좀 들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팀 구성이 또 그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네, 상주곡감의 박성수 감독님은 이제 작년에 상주곡감이 디펜딩 챔피언이었잖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선수 구성을 다시 같이 하셨는데 예.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도 우승팀으로서 선수들을 뭐 달리 또 바꾼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고 저희 모두 단장님도 그렇고 현 선수를 그대로 작년 선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만족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올해의 목표. 네, 유견재 감독님 아까 얘기해 주셨고 네. 예, 뭐 유 감독님 말씀 맞다나 전부 다른 팀들도 전부 목표는 한 가지일 겁니다. 저희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올해도 2연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감독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리고요. 꼭 목표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이버오로와 상주곡감의 두 감독 만나봤습니다. 일단 선수들은 감독님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네. 배국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약간 하변이 진행이 됐었어요. 네, 이쪽을 이제 붙여서 흙이 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백이 이쪽이 역시 결정하기가 이 선욱구단 입장에서는 살려주자니 좀 마음이 내키지 않고요. 네. 잡으러 가자니 좀 위험하고 그래서 상대에게 이쪽을 좀 맡겼습니다. 여기 눈가닥은 이쪽과 이쪽을 좀 양쪽으로 엮어보자 이런 의도 같은데 네, 여기서 김기현 선수가 네, 선욱 선수를 상대로 오히려 반대로 끊어갔습니다. 화를 냈어요. 네, 붙이고 이쪽 2단 젖혀서 이쪽을 좀 끊어서 오히려 지금 반대쪽에 백의 돌을 반대로 갈라놨는데요. 자, 성공하면 정말 뭐 신의 한 수인데 네. 만에 하나 이게 좀 이상하다 하면은
좀 흙이 이쪽이 굉장히 다칩니다. 왜냐하면 흙도 얇아지니까. 줄 수 없잖아요. 네, 우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은 원래 백의 의도가 좀 역자라는 의도인데 이런 식이 돼서 이 돌이 끊어지게 되면 흙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흙은 이쪽을 이제 흙이 돌이 이렇게 돌이 와도 이 백의 돌을 한 번에 제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백은 끊어지게 되면은 이 흙은 좀 곤란합니다. 자, 김기현 선수가 일단 빠르게 좀 승부수를 걸었는데, 자, 여기서 어떻게 보면 흙도 편한 싸움이 아닙니다. 얼핏 보기엔 흙도 쌓을 수 있어 보이는데 또 반대편이 문제가 됐네요. 네. 자,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흙이 그냥 늘은 거보다 역시 홧김에 또 끊어서 어쩔 수 없이 난타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구도는 일단 뭐 선호 구단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겠죠? 네. 오늘 대결에 키를 쥐고 있는 두 선수, 어떤 선수들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우옥 구단과 김기현 7단입니다. 58년생과 59년생, 나이는 엇비슷한데 입단 연도는 20년 차이가 나요. 네, 선호 구단은 이제 15살 때 프로가 되셨죠? 네, 참 지금도 그때도 15살 천재였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이제 천재급으로 인정받습니다만 네, 그 옛날에 이렇게 15살 때 입단하셨다는 거는 뭐 굉장한 저력입니다. 네, 상대 전적은 2승 2패로 5할. 오늘 그 대결을 통해서 이제 어떤 선수가 앞서 나가게 될 텐데요. 이 지난해는 역시 김기현 선수의 해라고 봐야겠죠. 네. 3지명 간의 대결에서 8승 4패 할 줄 아무도 몰랐었고 또 선호 구단이 4승 9패 할 줄 또 아무도 몰랐었죠. 이런 차이가 팀의 성적과도 바로 이어졌습니다. 네. 확실히 개인전보다 단체전이 좀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흐름을 많이 타죠. 네. 또 일지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팀의 일단 1승을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좀 부담감이 굉장히 큽니다. 일장이라면 주장이라면 네. 그 부담은 좀 더 커질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컨트롤, 마음을 좀 가다듬기가 쉽지 않다고도 다들 말씀하시는데 네. 역시 올해 어떤 첫 재판에서도 보면은 이 주장대 순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처럼 주장이 꼭 이기는 그런 그림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흙이 머리를 내밀자 그냥 네. 한 점을 호구로 지켰네요. 네. 글쎄요. 백이 이쪽에 한 점을 지켰는데요. 막힌 건 좀 아프지 않습니까? 네. 선호 구단이 일단 첫 번째 경기에서는 약간 안정적인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 늘어서 두는 것은 또 하나 노림이 있죠. 나중에 이쪽을 이제 공격을 이제 치중을 한다고 놔두면은 잡으러 가는 흐름 만들 수는 있는데, 근데 너무 노골적 아닙니까? 네. 잡을 수 있나요? 흙을? 네. 반대쪽으로 뭐 날일자 네. 정도 하면 안녕이 네, 생기지 않나요? 이쪽을 두면 이제 여기 일단 요석이기 때문에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좀 선호보다는 흙은 또 둬야 된다. 손 빼면 잡힌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흙이 한 번 더 둬야 된다면 백은 이제 선수 잡고 다른 데 두니까 큰 자리를 나쁘지 가겠다.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쪽의 모양은 어차피 좀 깨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도 백이 돋고 이쪽 모양도 정리를 했고요. 이 두 점도 잡았죠. 그러니까 흙이 끈으로 가는 수 자체가 성공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자, 문제는 여기를 갔을 때 또 흙이 막상 손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네, 일단 갔어요. 네. 손을 뺐을 때 네. 지금 이제 이쪽에 돌이 이제 왔다라고 하면은 백은 잡으러 이제 한번 오겠죠. 근데 이 형태는 살아 있습니다. 네, 지금 잡히지 않고요. 이게 이수각에 선수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형태로는 이제 약간 걸릴 수 있죠. 백이 먼저 뭐 두 점을 파워하는 수법도 없는 네. 거죠, 지금은. 지금 이 당장은 애매합니다. 네. 이쪽이 단수가 돼서 있지를 못하죠. 또 약점이 네. 있어서요. 근데 지금 선호
선수가 또 노리는 거는 이쪽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두고 네. 이쪽이 또 선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아, 그쪽이 선수가 되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네. 있겠네요. 받으면은 이쪽이 잡히게 되고요. 이 형태는 이제 바보 사공이라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 사공은 살지 못합니다. 이쪽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치중하는 형태가 되면 한 번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있게 되면 여기에 또 약점이 있어서요. 좀 서로 간의 확률은 반반입니다. 네. 네, 선웅욱 선수가 중앙 싸움에서 한 템포를 늦췄는데요. 과연 이 두 선수의 중반전 어떻게 흘러갈까요?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잠시 후에 이어보시죠. 2017 한국기원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를 뜨겁게 달굴 영광의 얼굴들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중심에 선 소통과 교감의 고향에서 천년을 내려온 전통을 이어간다. 최고의 노하우만을 쏙쏙 빼먹는 그 맛. 시니어리그 원년 우승팀 상주곡감. 감독 박성수, 1지명 서봉수, 2지명 백성호, 3지명 김기헌, 4지명 이홍열. 상주곡감. 네, 상주곡감팀 작년도 원년 우승팀으로 올해도 역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상주꽃감은 뭐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맛이 정말 일품이죠. 달고 참 맛있어요. 네, 꽃감을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이 하얀 가루가 많이 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게 안 국내산 좋은 건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네. 상주꽃감은 이제 하얀 가루가 이제 거의 없고, 네, 굉장히 어떤 숙성시키고 말리는 과정에서 영양분이 그대로 보존이 돼서요. 네. 굉장히 빼어난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아래쪽에서 지금 김기현 선수가 이거를 받냐 안 받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인데 지금 이쪽을 일단은 손을 뺐습니다. 살아 네. 있다고 보는 거고요. 네, 지금 반대쪽으로 갔는데 이쪽은 지금 서로 두 선수가 일단 밀어놨어요. 일단 골치 아프니까 숙제는 나중에 하자. 네. 일단 단수 쳤을 때 흙이 이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판단은 이제 나중에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위에서부터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나 들여다봤어요. 네, 지금 좀 씌어갔는데 보통 이렇게 상대가 압박을 해오면 좀 도망치기 바쁜데요. 선욱보다는 바로 끊어버렸고 단수치가 또 축이 안 된다고 나갔습니다. 자, 이쪽으로 늘었는데 자, 이 모양에서 얼핏 보면은 일단 백이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역습을 좀 갔습니다. 자, 일단 이 선웅욱 선수를 보면은 그 축장문 안 되면 나는 끊겠다. 네, 뭐 네.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끊고 이제 싸우고 이러니까 예, 별명 중 하나가 이제 석강패라고 네. 네, 선웅욱 바둑 둘 때만. 네, 손오공 뭐 이런 바둑의 기풍의 그런 별명이 있는데요. 네, 지금 백이 좀 급하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두어둔 거는 백이 손을 빼고 싶은데 요수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흙이 여기 날짜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받으면 단수가 돼서 이 넉점이 결국 축으로 잡히게 되죠. 잡히고요. 그렇다고 음, 그쪽을 지키자니 네, 지키면은 좀 여기 끊어서 이 네. 넉점이 잡히게 되죠. 근데 이게 참 여기 한 번 뒀는데 이제 하나 손을 또 뺐고요. 갇혔는데 또 손을 뺐습니다. 두 수 접어주고 싸우는 건데요. 오, 네. 일단 뭐 백이 굉장한 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기현 선수는 속으로 뭐 너무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싸우는데 두 번이나 접어주고 이렇게 두냐? 네. 그래도 자신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 들 하겠죠. 거예요.
근데 이제 믿는 구석이 선옥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라고 보면은 네, 이쪽 이제 막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둔 이유가요. 백이 여기를 붙이고 끊으면은 이 싸움이 좀 만만치가 않아요. 만약에 백이 먼저 선수를 네. 했을 경우에요. 네. 그래서 좀 여기를 좀 끼어 이었는데 여기 붙이는 거를 방지한 거죠. 왜냐하면 단수치고 두 점이 잡히는 것 때문에 지금은 좀 예. 달라졌네요. 네, 좀 김기현 선수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중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옥 선수는 좀 아차 싶을 것 같은데요. 단수 안 쳐둘 뭐 이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선욱 선수 네, 자 여기서 이 김기현 선수가 생각 같아서는 붙이고 싶죠. 왜냐하면 이쪽을 두면은 한 점을 잡더라도 이쪽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붙여서 잡으러 가고 싶은데 이 형태가 이쪽을 끊었을 때 또 형태가 어렵습니다. 치받아 올리는 수가 있군요. 네, 여기 백이 우군이 있으니까 네. 싸움 자체가 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쪽 양보를 하고 싶은데 양보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흙이 이쪽을 이제 바싹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길 두고 3, 3에 들어갔을 때 처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체가 잘못하면 걸릴 네. 수도 있겠어요. 네, 지금 일단 이제 하나 젖혀두었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쪽을 짜고 이으려고 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쪽을 지킨다라고 하면은 이쪽을 굳이 지킬 이유가 없죠. 네, 이쪽을 뒀을 때 그냥 백이 결국 여기는 두는데 3, 3을 왔을 때 뭔가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도인 것 뭔가 같습니다. 넘어가는 수를 방지를 네. 한 건가요? 자, 지금 선욱 선수 2선 기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2선을 긴다라는 것은 좀 귀에 좀 흙을 뭔가 좀 노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백이 노리려면 이 선은 좀 빨리 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이 선을 더 기어놓고 두면은 예, 뒤로 받으면 그만이니까요. 네, 지금 네. 중반전 향하고 있는데 네. 8분 채 안 썼어요. 네. 자, 이제 정말 처음에, 빠르네요. 네, 3초서라는 별명. 요즘은 조금 이제 5초서 정도. 네. 예전 유명한 일화가 있죠. 선욱 선수는 뭐 일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아, 나중에 혼날지도 모르는데. 네. 아, 그 정도로 좀 파급력이 있나요? 아니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 이제 얼마나 속기였냐면 이제 선욱 구단과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지만 김희중 구단이 네. 예, 바둑을 두는데 두 분 다 속기잖아요. 하고 한 판의 바둑을 8분 만에 끝내신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개가까지 다 하시고 아, 바둑 내용도 불교 패도 아니고요. 개가 다 하고 두 집반인가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바둑 내용도 좋았답니다. 옆에서 보시는 선배님들 말씀을 의하면. 그래서 어떻게 한 판의 바둑을 8분 만에 들 수가 있는지. 네. 아, 저는 예전에 네. 한 판의 바둑에서 한 소를 장구하는데 1시간 16분을 네. 봤거든요. 네. 정말 판이합니다. 예. 사이버 오로가 이제 많이 이제 바둑 팬들 즐기시죠. 인터넷 바둑 사이트잖아요. 근데 이제 인터넷 바둑을 즐기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석기형들이 많습니다. 네.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선호 사부님 배칭에 3초 서라면 아, 나는 3초 김이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들 석기로 많이 두시죠. 네, 팀의 간혹? 캐릭터하고 네. 어떤 팀하고요. 선수들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이버로 팀이요. 네. 이 간혹 가다가 네. 꽤 장고파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장고파들은 좀 고수일수록 좀 많죠. 근데 대체로 이제 석기를 즐기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인터넷 바둑 두시는 분들은 석기파들이 많고요. 또 사이버로에서 대구를 하시면 좋은 게 세계 각지의 바둑 팬들과 대결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중국 고수들도 많고요. 네, 프로들만 한중전 두는 거 아니죠? 이 바둑 팬들도 이 한중전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사이버로는 이제 일본, 중국, 전 세계의 바둑 팬들이 같이 참가하고 있는 뭐 글로벌 바둑 사이트죠.
자, 네, 지금 김기현 선수가 자, 여기가 지금 승부처예요. 지금 수가 나면은 흙은 전멸입니다. 이 귀가 쌓이면 전멸이에요. 근데 지금 이 흙은 두 집 내고 살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렇죠. 백을 잡으면서 살아야 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좀 이제 좀 속된 말로 이게 너 죽고 나 죽자식의 좀 싸움이거든요. 자, 지금 젖혔다는 것은 이쪽을 두게 되면은 막아서 이거와 수상전을 하는 건데 일단 만만치 않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선욱 선수가 일단은 선수를 이쪽 해주는 이었습니까? 여기까지 두나요? 뭐 악수고 뭐고 없다는 거죠. 귀는 어떡하죠 지금? 거기까지 둡니까? 이게 지금 김기현 선수가 괜찮나요? 이거를 몰라서가 아니라 거의 일부러 지금 둔 겁니다. 최소한 이 수는. 네. 왜냐면은 여기를 보통 두고 막을 때 여기를 두면 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을 이제 당하긴 하겠죠. 워낙 악수를 도는 거죠. 귀에 네. 자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두고 백이 한 번 더 두면 이건 흙이 두어도 일단 귀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집을 내던지 이거를 잡으러 가던지. 근데 어떤 묘수가 있을까요? 묘수가 있다면은 이쪽에 약간 맛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자, 지금 변 쪽에 네. 맛이 있습니다. 이쪽에 가나요? 수가 있긴 있는데 언제 결행을 할지요? 자,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끊는 게 선수가 되다 보니까 네, 여기를 이제 이렇게 치게 되면은 두 수 한 수로 이제 잡히죠. 네. 근데 먹여치는 수가 있어요. 여기 두고 드러내면은 단수 칠 때 이쪽을 잇게 되면은 딴에서 그건 안 네, 되죠. 수가 됩니다. 그래서 백은 여기를 이제 드러내서 패가 됩니다. 이 패를 근데 얘기하는 건데요. 먼저 하나 젖혀 놓은 거예요. 네. 네, 끊는 게 이제 언제든지 선수니까 바로 패를 걸었습니다. 자, 지금 선욱 선수가 이쪽을 좀 못 잡는다면 망한 겁니다. 왜냐면 이 귀를 날렸기 때문에 망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얼핏 봐서는 네, 양패 아닌가요? 네, 양패입니다. 지금 오히려 상주꽃감에 김기현 선수가 묘수를 뒀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드러내겠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게 왜 양패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을 이제 반대로 드러내도 이쪽을 흙이 드러내면은 이을 수는 없거든요. 네. 다 드러내니까 양패로 살았네요. 하나 젖혀 놓는 수가 좋은 수였네요. 네, 젖힌 수가 묘수였네요. 자, 네, 오히려 김기현 선수가 사는 묘수를 네.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좌상 쪽에 뚫린 게 너무 아픈데요. 네, 게다가 지금 이쪽이 이걸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이 선을 5개를 기어놨죠. 네, 이쪽을 좀 아예 버렸고요. 일단 타격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백은 뭐 어쩔 수 없이 좀 숙제를 뭔가 빨리 좀 해결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어영부영했다가 이제 흙이 여기까지 살아버리면은 좀 골치 아픕니다. 네, 갈라쳐 갔습니다. 상주꽃감의 김기현 선수가 역시 작년 MVP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초반 100수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일단 김기현 선수가 50수 정도 때까지는 이제 100이 좋은 흐름이었는데 선욱 선수가 네. 좋은 흐름이었는데 상변의 흐름에서는 역전을 시켰습니다. 네, 선욱 선수가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수는
수는 있었습니다만 그것보다 김기현 선수가 더 좋은 수를 찾아낸 묘수를 걸까요? 줬습니다. 네. 네, 사이보르의 유건재 감독의 별칭이 이제 유묘수라는 별칭이 있는데 반대로 당했습니다. 역시 그 감독의 그 선수네요. 네, 두 선수의 대국 다시 집바둑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 1국을 저희가 보는 사이에 2, 3국이 많이 진행이 됐거든요. 동시에 두 판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왼쪽이 3국이고요. 오른쪽이 2국입니다. 네, 지금 2국은 정대상 선수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갔었는데요. 지금도 이제 보시면은 우측에 보시면 백돌에 7점이 5개와 2개가 잡혔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좀 정대상 선수가 이제 뭐 공격의 귀신 같게 이득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 상변에서 지금 흐름이 약간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형태는 아직도 흙이 좋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주곡감은 이 판이 더 좀 불안할 것 같은데요. 3국은 삼국은 네, 어떨까요? 아직 좀 먼 바둑인데요. 역시 좀 난전이 펼쳐져서 일단 당장의 집은 역시 흙이 좀 낮습니다. 근데 다만 상변의 흙의 석점이 또 중앙에 좀 흙이 약한 돌이 좀 있죠. 네. 흙이 역시 뭐 현실적으로 집은 크지만 약간 정리를 불안 잘 요소가 해야 좀 있어요. 하는 네. 그런 바둑이고요. 네. 삼국은 중앙의 2점을 장문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문제는 장문으로 잡아도 2집이 완성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좀 더 이제 좀 멀게 봐야 되고 또 상변 석점을 결국은 좀 움직여야 되니까 이제 백성호 선수는 좀 수비를 어떻게 하냐 네, 좀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사실 시니어 리그의 가장 매력이라고 한다면 좀 역전승, 역전패가 네. 많다는 점이에요. 네. 시청을 하기엔 좀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시니어 리그에 나오는 선배님들은 이게 TV 바둑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TV 바둑이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예전에는 기원에서 네. 안 두고 또 다른 데서 두기도 했다면서요? 네. 좀 어떤 바둑 자체를 이제 중계를 한다거나 뭐 그런 세대분이 아니시죠. 신문 관전기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이게 TV에서 둔다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셔갖고 어떻게 보면 약간 재밌는 장면도 많이 나오고 또 바둑 내용 자체도 더 좀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한 시간도 훨씬 많았죠. 네. 네, 동시에 1, 2, 3국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시 1국으로 가볼까요? 네, 지금 이제 선홍욱 구단은 뭐 많이 급해졌습니다. 지금 얼마나 급하냐면은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있지를 않고 네. 네, 이거 드러내도 막아서 이제 패로 버티겠다. 근데 이게 좀 또 좋은 전략이에요. 바둑이 우리가 불리하면은 역전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전을 시킬 때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패싸움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 흙은 네. 100에 비하면 손해가 없는 패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또 선호국 구단의 별명 중 또 이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많은 거를 또 패능욱이라고요. 아, 패는 누굴 팬다는 게 아니고요. 네. 패싸움의 귀재라는 뜻에서 패능욱이라는 또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패를 이제 즐기고 유도한 건데 네. 다만 이 패는 얘기하신 대로 흙은 손해가 없는 패싸움이라 일단 100이 좀 부담은 많이 가네요. 이 싸움의 완결판이라는 네. 패. 그 옛날 선배님들은 저 별명도 참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100은 저 패도 하나 엮어보고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아직 미생이죠?
근데 이거 엮어보고 네. 여기 패도 한번 엮어보고 아직 해볼 수 있는 데는 다 네. 해볼 것 같아요. 아직 바둑이 좀 갈 길이 멀어요. 오히려 지금 김기현 선수가 굳이 여기 할 필요는 없었을 텐데, 네, 좀 백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네. 선웅욱 선수가 이 이름값에 비해서는 참 우승컵을 뒤늦게 들어 올렸는데요. 네, 준우승이 참 많았었죠. 네. 선욱 구단은 이제 16번 연속 준우승. 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약간 운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16번 동안 다 조은영 구단과 대구를 했습니다. 결승전에서. 네. 네, 조은영 그랬는데 구단에 가려서 빛을 못 봤었죠. 네. 그래갖고 16번 연속 준우승 쉽지 한 번 우승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2011년도에 첫 우승을 차지했죠. 네. 네, 그 평생 16번 동안 상처를 줬던 조은영 구단을 상대로 네, 대주배인가요? 대주배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네, 5, 6, 7, 8. 아, 네, 김기현 선수가 지금 오히려 화를 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바둑팬 여러분들도 이제 대국을 하시다 보면 특히 뭐 사이버로를 즐기시는 바둑팬들은 이게 한 번 또 이게 속기를 두면은 초읽기 몰리지 않습니까? 이 초읽기 몰리면은 분명히 내가 바둑은 좋은데 이게 뭔가 나도 모르게 싸우게 됩니다. 김기현 선수도 좀 초읽기에 몰리면서 역시 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선웅욱 선수가 바라는 게 참 이런 거일 텐데 말이죠. 네. 원래는 뭐 지금 백이 끊어야 되는데 김기현 선수가 좀 초읽기에 몰리면서 역시 좀 계산이 정하지 않죠? 그러면 이제 싸우게 되는데요. 자, 끊었기 때문에 이 돌을 버릴 수는 없죠. 이쪽 이짠이 이걸 버리면은 뭐 이 수는 왜 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를 두고 이제 이을 때 여기를 버텨야 된다는 얘긴데요. 네. 자, 좀 그렇게 둘 것 같죠? 네. 근데 이거는 일단은 백이 받아주게 되면 이제 여기 사활이 걸립니다. 사활이 문제가 무조건 되죠. 이쪽에 바로 끊긴 수가 남기 때문에 흙이 한 번에 못 삽니다. 자, 뭐 내친 걸음입니까? 일단은 흙은 네, 일단 김기현 선수는 내가 지금 왜 이러지 하면서 두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흙은 여기를 두면 백은 여기를 막아야 돼요. 이 돌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한 잽이 잡혀 있고요. 또 마늘무도 선수가 돼서 이쪽을 이제 네. 날일자를 둬야 되는데 이 형태가 이쪽이 선수가 돼요. 여기 이제 맥이 있죠. 건너붙임의 맥 때문에 끊는 수가 있죠. 안녕이 네.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살아있는 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거를 좀 이쪽을 잡으러 간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여기 뒀다는 얘기는. 네, 그러자 네. 2점을 접수했어요. 네, 지금 흙이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자, 지금 김기현 선수가 바둑이 분명 유리한데 초읽기에 몰리면서 흔들리는 바람에 네. 좀 돌을 좀 잡으러 가는 입장이 됐습니다. 이 장면에서 굉장히 침착하게 보고 계셨던 이 박성수 감독님은 인터뷰 한번 하고 싶은데요. 또 목소리가 떨리시는 거 네. 아닐까요? 뭐 검토실에서 애달아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면서 호탕하게 얘기하셨던 유건재 감독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하변은 네. 뭐 단념을 했을까요? 네, 하변은 이미 지금 저 멀리 떠났어요. 지금 집이 흙은 꽤 커 보이는데요. 흙은 지금 뭐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여기 둬서 여기 막아서 이거 좀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확률일 것 같으세요? 이건 흙이 물론 백에 집이 없죠? 잡을 확률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잡을 확률이요. 네. 네, 원래
대마를 사는 것보다 네. 잡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잡는 입장에서 부담이 훨씬 가는데 네. 글쎄요. 9, 10. 세 번 남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굳이 우리가 수치로 낸다면 네. 그냥 한 49대 51 정도 될 것 같아요. 의외로 만만치 않네요. 네. 이거 하나 사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가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살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살았다고 가정했을 때 문제는 이게 걸려 있어갖고 이게 과연 사느냐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쪽도 생각을 해야겠군요. 네. 그러니까 돌 하나 사는 건 대마 불사라고 해서 잡히지 않을 텐데 대마 두 개는 좀 얘기가 달라지죠. 네, 반대쪽으로 갑니다. 자, 좀 이게 묻는 거죠. 여기 둘래, 여기 둘래. 여기 두면은 이거 둬서 잡으러 가고, 이쪽 두면 여기 둬서 잡으러 가고. 네, 이제 상대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 해설 안 듣고 그냥 오는 분들은 네. 그냥 다 내 집이다 이렇게 드는 건지 아시겠어요. 멀리서 그냥 딱 집을 짓는 걸로 생각하시겠어요. 네, 바둑이 워낙 호탕하다 보니까 저도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해설도 호탕하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선욱 선수가 이제 그럼 너가 한번 정해봐라 이제 그건데요. 그러니까 요거 잡고 싶으면 여기로 오고, 네. 요거 보고 잡으러 싶으면 오면 여기로 오고 이게 뭐 상대에게 또 물어보고 연결도 있습니다.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네, 네, 갈라갔습니다. 김기현 선수는 나는 우측 네 얘기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이제 김기현 선수는 그럼 너는 좀 우측의 돌을 손 뺄 수 있는 배짱이 있느냐? 네. 근데 선욱 선수가 좀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지금 17분이 넘게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5초 만에 퇴세입니다. 원래 여기서는 시간 다 써서 양쪽에 지금 이제 사활을 좀 읽어야 되는데 생각을 너무 오래 하면 선욱 구단이 아니죠? 본국 이제 오늘 바둑의 최고 대장고입니다. 1분은 넘겼습니다. 선웅 구단이 1분을 넘기면 네. 승부처인 걸로. 보통 사람이 1시간. 네. 지금 얼핏 보기에는 네, 중앙이 좀 더 급해 보이긴 네. 하거든요. 근데 우측도 만만치 않은데요. 우측은 안 잡힌다. 네, 일단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지금 이쪽은 막으면 이제 듣는 게 좀 많이 있고요. 네. 여기도 듣고 있어서 한 집이 있어서 사실 이제 백 이쪽 도도 만만치 않은데 여기는 이제 집이 정확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 두면은 어쨌든 사는 모양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현 선수가 급소에 갔습니다. 정말 과연 우변 대만은 어떻게 될까요? 2017 한국기현 총재배 시니어 바둑리그 1라운드 3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